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한문도 명지대학교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 세제 내용,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는데요. 2부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번에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 목적 자체가 앞서 소장님이랑 살펴본 것처럼 똘똘한 한 채가 타깃이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조금 덜 똑똑한 한 채, 좀 덜 떨어진 한 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그건 우려가 아니라 벌어질 당연한 일인 겁니까? 네. 예. 일단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의 문제 같아요. 예. 언제 나타나요? 다만 이제 발표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언론의 보도 형태나 이 전체에 대해서 분석 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의 어떤 향방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가 풀었을 때 많이 사러 왔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 딱 걸리잖아요. 보유지 거주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투자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럼 또 내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세입자 입장을 봐줄까요? 앞뒤 안 가리지. 일단 팔아야지 돈이 아껴지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등장할 텐데 하여간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제가 하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서 네. 이것이 조금 외곽 지역이라든지 퍼져나갈 가능성. 풍선 효과. 네. 일단 이미 풍선 효과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중저가 주택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세금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호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꼬이니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저가 주택은 부담이 없어. 그럼 제가 주인이에요. 네. 주인이면 아무 때나 팔아도 별 부담이 없네요. 네. 그래서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죠. 그게 20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6억이던 게 8억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내가 9억으로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고가주택으로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난 부담이 없어. 올려볼까 할 것이고 그런데 전세 물건이 없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유자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요즘 현상이에요. 수도권은 거의 그렇고 강북 지역도 그런데 만약에 매물이 100개가 있잖아요. 전세가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80% 90%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고 더 외곽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강제 매수가 되는. 네.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대출이 약간 막히는 거예요. 또 네. 꼬이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사고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포모 현상이 생기죠. 왜?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100개가 거래가 안 되고 하나만 거래가 돼도 네. 상한가라고 그러지만 앵커링 역할을 하니까 네, 네. 그러면 중저가 시장은 제가 볼 때 되게 강세장으로 바뀔 거다. 주식장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현재 네.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금, 증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킨다라는 계획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의 효과라면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한도를 10% 줄이겠다, 보유세도 올리겠다. 2027년에 이제 파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네. 그럼 어떤 분들이 파냐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고령자들, 현금 동원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항상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면 매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분들, 고령자들 팝니다. 근데 문제는 팔면 그 집을 누가 사느냐. 대출이 2억 나오거든요. 20억 이하는. 현금 부자들이. 그러면 부잣집 자녀들이 삽니다. 사면 토지거래 가죠. 입주해야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또 튕겨 나가게 되죠. 그래서 또 전월세난으로 가는 그러면 거네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감당할 능력은 되는데 굳이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거주를 선택합니다. 네. 비거주였는데 거주하게 되면 또 세입자 또 튕겨나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비거주인데 계속 비거주 할 건데
세금은 올라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전세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세입자는 그냥 다 튕겨 나갑니다. 올려주든지 튕겨 나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세입자한테 줍니다. 너 많이 올릴래? 나갈래? 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책이 정부가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를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떤 고리를 하더라도 강남에 매물이 나와도 세입자들은 팔리면 산 현금 부잣집 자녀가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어떤 신고도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전월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전월세는 아닌데 또 사야 되겠죠. 근데 뭘 살까요? 20억 20억 이하는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20억 이하가 타깃이 됩니다. 야, 20억 이하로 가야 돼. 이제 룰이 20억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억 이하로 들어오죠. 고령자 집 팔았죠. 집 판 사람이 계속 무주택으로 있을까요? 뭐라도 사야 되잖아요. 뭘 살까요? 고가 주택 사면 또 세금 맞으니까 강남집을 팔면 강남집을 파신 분들은 마포나 성동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데 하나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을 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도 저는 순회 공연을 그래서 정부가 한번 골고루 올려주려고 이런 치밀한 작전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맞아요. 부작용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긍정의 효과는 강남권은 내년까지는 좀 안정이 될 아니 것이다. 뭐 거기는 안정이 되든 근데 말든. 저는 강남에 살 돈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관심 대상이 벗어나고 우리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20억 이하 시장들은 여전히 앞으로 더 불안할 가능성도 높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면 공급 대책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세입자 주거 안정 제가 대토론회 때도 질문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론을 좀 드리면요. 이 강남은 셧다운이고 제가 볼 때 셧다운 갈 것 같고 좀 특이한 현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 아는 지인들이 뭐 친구도 몇 명 있고 다 지금 서울을 귀환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면서 뭐 자식이나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넘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딱 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할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들어가야 돼 지금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니까 그분 나오는 분들도 소소한 말도 튕겨 나왔어. 어디를 가요? 말씀대로 리무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류? 뭐 대민족의 의도는 아니지만 컨버전스의 시대가 이상한 이제.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질 거를 정부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덜 똘똘한 한 채 강남 서초를 타겟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다 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세제 정책이 효과를 먹히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내가 집을 안 사고 세금 올라간다는데 잠시 관망해야 되겠다. 전세 월세에 머무르거나 집을 판 사람이 전월세에서 숨 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판이 깨져버렸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매물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매물 없고 전세 월세 가격 올라가는 판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세입자들도 이제 사야 될 거예요. 이거 안 사고 전월세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서 전제 조건이 공급이 충분히 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너무 물론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또 조바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많은 정책은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감내해야죠. 그래서 일부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큰 이익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되는데 이번 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거는 과연 뭐가 있을까? 증세? 그것도 저는 세금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느냐 한 2, 3조 정도밖에는 안 늘어날 것 같거든요. 뭐 국가 단위에서 보면 푼돈이죠. 그거는. 그러면 초과세수가 지금 50조 내년에 100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푼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세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진짜 공정과 정의 우리가 잘못된 조세 제도를 개편을 하려면
테이블을 다 올려놓고 모든 걸 다 밸런스를 맞췄어야죠. 취득세는 좀 내린다든지 뭐 양도세도 다시 조정, 양도세 구간이라든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싶으면 불합리하면 폐지라는 대신에 기본공제 우리 양도세 비과세를 12억에서 20억으로 해주고 누진 세율 구간 또 20년 동안 안 올린 거 현실화 해주고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내용 보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매물 나오게 하려고 또 강남 좀 안정? 그래서 너무 강남만 좀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강남에서 이제 고령자들이 파는 급매물을 더부잣집 자녀들이 급매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저는 피토하신 줄 알았어요. 사자우를 들어봤는데 소장님 보내드리고 자 이제 교수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가셔도 돼요? 좀 더 계시겠답니다. 교수님 다음 방송이신가 보네요. 그러신 것 같은데 보고 가도 괜찮대요.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공급 과잉이라 공급 문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그거를 또 이제 사자우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최근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온 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계속 여러 경우로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공급하다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부동산 30년 했고 우리 소장님도 지금 몇십 년 하셨는데. 주택 경제학이라고 미국에서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서 뭐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저도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 세제로 과연 주택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때 제가 일단 약간 멘탈이 역시 공급이 기본이구나.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하고 예일 대인가 두 박사가 모여가지고 하도 이게 세제로 안 잡히니까 맨하탄이 아시잖아요. 집값 비싼 거. 우리나라 비슷하죠. 서울하고. 거기를 갖다가 몇 년을 잡고 그 세제 규제 대책이 나온 걸 가지고 다 한 거예요. 해보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뭐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세 정책은 무조건 조세 귀착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조세 전가라는 단어의 개념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1980년 초에. 거기 그때 이미 도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미 다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취임하면서부터 공급부터 발표하고 진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공급지가 많잖아요. 3기 신도시. 이거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추석 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공급대책을. 지금 따끈한 게 없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거 나오면 그나마 숨 쉴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아마 제가 길거리로 나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국민들 세금으로 신도시 땅 보상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싸게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왜 장난을 칩니까 정부가? 그거를 제가 이제 포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짜 분양가 상한제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게 만든 거예요. 왜 시세 올라간 거 따라가지고 분양가를 청년들하고 매기는 명분이 그거예요.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공급 진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서 서리풀지구하고 그린벨트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거 발표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무주택 서민들은 그거 없이는 지금 이번 대책은 제가 볼 때 정말 시장 잘못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 대책은 별로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했단 말이죠. 간략하게 뭐 이번에 효과 있을 대책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틀리길 바라는데 저는 이게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되고 하나를 알면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벌써 공급 대책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발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135만 원으로 가면서 이제 배가 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180도 전환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왜 대책 내용 보면 보도자료 양식도 똑같아. 거의 숫자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장난을 버리고 진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낸다면 국민들이 이거 뭐지? 야 이거 한번 봐.
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또 몇만 원 후에 유유부지 뭐 신규 택지 발굴 나오면 끝납니다. 그거는 볼 필요도 없고 작년에 그거 나올 때는 네. 방송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다가 네. 집값이 폭등을 했었죠. 폭등했어요. 제발. 이런 거는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문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